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 그 테마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러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모두 투자 잘하고 계시죠? 네. 시장 관련돼서 간단히 좀 얘기해드리면, 시장이 단기적인 지금 상당히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근데 횡보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관련돼서 간단히 얘기해드리고 오늘 테마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장 관련돼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볼게요. 거래소 시장으로 보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관건이죠.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모멘텀,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메모리 칩에 대한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작년과 올해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 부진,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과연 이런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상당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회사 입장에서는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면 분할을 해야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었던 부분을 누구한테 떠넘길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이제 주가에 대한 부양을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배당도 꾸준하게 계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각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스닥의 셀트리온이 거의 국민주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가 이제 거래소의 국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팔고는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거의 묶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뜨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관련된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오늘은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강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소형 IT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은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 다시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죠. 화장품이나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조정을 틈타서 이제 종목별 시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수는 별로 빠지진 않는데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크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하락을 많이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엔 시장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종목별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수는 약보합권이다. 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IT 업종이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얘기해드린 이 창투사 쪽까지도 매기를 같이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게임 쪽까지 연결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바이오 제약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키맞추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0.3% 정도 하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드릴 부분, 이 창투사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창투사.
자, 창투사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창투사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이 이 우리기술 투자였죠. 우리기술 투자. 왜 우리기술 투자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냐면 이 업비트의 최대 업비트의 지분을 상당 부분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우리기술 투자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된 기술로 상승을 했지만 이제 이 창투사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가지 이유를 더 붙여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뭐 일자리에 대한 창출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을 육성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업체들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이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 네이버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가상화폐를 진출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도 보지만 여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이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뭐 이건 뭐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해드렸죠.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업비트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NHN 엔터는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형 IT 핵심주들을 좀 보면 이 흔히 말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연결을 시키려고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HN 엔터는 중국의 이 OK 코인이라는 쪽과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술 협약을 맺는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 그리고 넥슨. 이 넥슨이라는 회사는 큰 우리나라에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쪽에 상장이 되어 있죠. 일본 쪽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은 이 코인원은 아예 인수를 했죠. 코인원인지 코원인지, 네. 어찌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 좀 큰 그런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또 관련된 뭐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S를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창투사 쪽도 또 이 블록체인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정부의 이제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 정부의 육성 정책을 보면 이 중소기업 지수죠. 중소기업 지수를 6월에 발표를 하고요. 결국에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좀 커졌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종목들로만 짜인 그런 지수를 6월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KRX 300 종목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 KRX 300은 결국에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의견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코넥스 시장과 그리고 IPO 시장을 이제 상장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 스타트업이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이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을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을 이제 벤처 협회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촉진법 제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벤처 확인 제도를 조금 더 완화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법에 대한 부분, 어떠한 이제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실적이 안 좋더라도 상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상장이 될 수 있는 카페24가 관련돼서 이제 특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태펀드의 운용 방식에 대한 개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 통합이 되고 있다. 하나로 다 통합이 되고 있다는 뜻은 결국 정부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좁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 번째는 가장 이제 시장에서의 이슈인데요. 시장은 계속 아시다시피 수익 나는 종목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순환매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이 올라갔고, 2차 전지가 올라갔고, 그리고 수소차가 올라갔고, 게임주가 올라갔고, 계속 이런 업종별 순환매 종목들의 대장주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다음 주도주는 어떤 것이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이 창투사들에 대한 오늘 상승이 상당히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요. 오늘 이 관련주들에 대한 핵심 종목이죠. SBI 인베스트먼트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쪽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상한가를 갔습니다. 에이티먼 인베스트먼트도 이민주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죠.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줄여서 쓰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PC는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3대 그 창투사 쪽에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어찌됐든. 그리고 이 KTB 투자증권도 결국엔 이제 벤처 캐피탈로 이름을 알렸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희는 어제 DSC 인베스트먼트 수익을 실현을 했고, 그리고 오늘 KTB 또 투자증권을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투사에 대한 부분들로 좀 매기가 몰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저점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그러면 이제 그 재료가 이제 모두 소멸되는 거죠. 그 동안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전하면 이제는 이제 특별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미 많이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재료가 모두 다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관심을 가질 경우가 큰데,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최근 한 이틀 정도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매를 잘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투사 쪽을 왜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 관련돼서 간단한 부분과 함께
또 기회 되는 족족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지금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창투사 관련돼서 마치도록 하고, 오후 시장도 화이팅 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또 2월의 첫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종가의 종목 추천할 종목이 있으면 또 바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바로바로 문자 드려서 수익 내드릴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